한 남성이 신부님과 대화하는 도중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기적이라며 중얼거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남성을 보는 신부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데요. 이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2013년 한국에서 고륙종이라 불리는 뼈암 치료를 받은 페루 소녀 하이디 양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녀는 나의 고향은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각별함이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 살고 있는 22살 하이디입니다. 저는 페루 북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푸에르토 말라브리고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마을 내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기에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항상 긍정적으로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제게 무척 많은 사랑을 주셨죠. 그런데 제가 12살이 되면서부터 크게 뛰어놀지 않았는데도 아침이면 어깨가 아프고 몸살 기운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2012년도 6월 초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며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페루에서 가장 큰 병원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명 고륙종이라고 불리는 뼈암이었기 때문이었죠. 병원에서는 저처럼 어린 시기에 생기는 고륙종은 대부분 급성이기 때문에 진전 속도가 매우 빨라 이 암을 모두 제거해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팔을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인 아버지의 월급 800루에보솔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도 그렇고 사춘기에 접어든 제가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당장 수술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저는 무거운 어깨를 고정해주는 깁스와 진통제 처방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당장 수술도 할 수 없고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것을 제게 말하는 것도 어려웠기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마을 성당에서 기도하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마을에는 한국에서 파견 나온 한국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그 신부님께서는 마을이 작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셨죠. 아버지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신부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저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SNS에 안타까운 사연과 깁스한 팔에 제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에서 자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SNS에서 저희의 사연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응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저희 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면서 제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팔을 절단해야 하는 운명인 줄 모르고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에 돈이 많이 드는 고치기 힘든 병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사람들의 응원에 힘이 나면서 페루에서도 이렇게 작은 구석에 있는 제 사연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SNS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의사 선생님이 제 진료 기록을 요청하고 치료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의 고륙종 전문의사 선생님께서 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장시간 고민한 결과 자신 있게 팔을 절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로도 저희 아버지는 세상을 얻은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치료 비용이 문제였지요. 페루에서 팔을 절단하는 수술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교통비 마련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라는 것은 있는 걸까요? 한국 서울 성모병원에서 제 팔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연이 한국 내에서 널리 퍼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 항공비와 초기 정착 체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고 70대 독지가가 익명으로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드는 체제 생활비로 써달라며 병원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중년 여성은 저의 항암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음료를 1년간 지원하겠다고 하셨죠.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자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진료비 전체를 자선 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을 보여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깜짝 놀라면서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제 사정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주고 따뜻한 응원과 함께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열흘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정말 기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병을 진단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1일에 2만 킬로미터를 날아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인터넷도 없었기에 저는 한국 위치 외에 아는 것이 없었죠. 저는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0주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 결과가 좋았기에 종양을 제거한 뒤 뼈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팔을 절단하지 않고 보존한 채 치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이 저는 몇 차례 예상치 못한 발열과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겨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주한 페루 대사관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저와 아버지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페루 전통 음식도 손수 요리해서 주시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기에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471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8차례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한국 생활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저도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발전된 신문물들을 접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SNS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저는 병원 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흥미로웠습니다. 저를 통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고륙종이 발견된 몇 명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치료받게 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느낄 수 있었죠. 2013년 7월 30일, 저는 마침내 재발 소견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의사분의 그 소견을 듣자마자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정말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퇴원할 때 주한 페루 대사였던 하이메 대사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요. 대사님도 저의 치료 과정을 보면서 수준 높은 한국 의술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저는 치료 후 만 3년이 지나는 2016년 11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나눔의료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오게 된 건데요.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제게 새해 삶을 선물해준 한국이 그 사이 무척 그립기도 했고 4년 전 한국에선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를 감추느라 병원 밖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병상에만 있었기에 발전된 한국이 정말 궁금했지만 구경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페루에 와서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머리도 많이 자라서 긴 머리 위에 예쁜 털모자를 쓰고 갈 수도 있고 열흘 머무는 동안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들떴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영상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우선 저의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얼굴 뵙고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도리였기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온 김에 CT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죠. 저의 컨디션이 좋았기에 저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정밀 검사 끝에 악성 종양은 아니므로 제거만 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저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예정했던 열흘보다 조금 더 길게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치료받고 페루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을 찾지 않았다면 저 종양으로 또 큰일이 생겼을 거라면서 한국은 정말 은혜로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아팠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원하는 대로 한국 곳곳 많은 구경은 못했지만 3년 전보다 더 발전된 병원의 시설을 비롯하여 한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한 달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페루에 와서 저는 SNS 제 프로필에 출신 국가를 한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저를 2번이나 살려준 나라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저를 고쳐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의로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페루에서도 의대 등록금은 너무 비쌌기에 심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나누고 싶기에 저는 소아암에 걸린 아동들을 돌봐주는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살면서 한국에 자주 갈 수는 없겠지만 항상 한국에 관심 갖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한국의 기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연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디 양이 건강해져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다니 제 마음까지 뿌듯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